러시아 시베리아 남동쪽에 위치한 이곳.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된 장엄한 호수. 시베리아의 진주 바이칼 호수. 우리나라의 3분의 1 크기로 둘레만 2200km에 이르는 이곳에서는 그 크기만큼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야, 우리나라의 3분의 1이면 호수 크기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1982년 바이칼 호수에서 훈련 중이던 7명의 군 잠수부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그들은 수중 훈련을 위해 수심 50m까지 내려가게 됐고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생명체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들이 마주한 것은 바로 크기만 약 3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며 온몸에서 은빛을 뿜어낸 괴 생명체였다. 에? 거기다 그들 주변에 어떠한 호흡장치나 잠수 장비도 없었다는 것. 7명의 군 잠수부는 즉시 괴 생명체를 생포하려 했으나 그 순간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수면 밖으로 밀려나갔는데 군 잠수부들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이 중 3명은 숨지고 나머지 4명은 몸이 마비되고 말았다. 그 후 이 사건은 외계인들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정체불명의 비행물체가 목격되면서 바이칼 호수에 대한 미스터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런데 불가사의한 일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09년 4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공개한 2장의 위성사진. 그것은 바로 자연이 만든 신비한 얼음의 형상, 아이스 서클이었다. 세계 곳곳에선 이와 비슷한 현상이 포착됐지만 바이칼 호수에서 발견된 아이스 서클은 무려 4km에 달하는 초대형 크기였던 것. 그리고 바이칼 호수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들. 어느 날 잔잔한 호수의 지하 세계가 열린 듯 원형 구멍이 생기며 소용돌이가 발생했는데 일명 악마의 깔때기. 호수에서. 맞아, 저 봤어요, 저.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죄인들의 영혼을 지하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이라 여겼고 유독 호수가 고요한 날에 소용돌이가 더 크게 나타나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어이구야. 무섭다. 바이칼 호수의 미스터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꽁꽁 얼어붙은 호수 위로 고대 도시가 나타나거나 섬이나 배처럼 보이는 형체가 반복적으로 목격되는데 사람들은 이를 바이칼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바이칼 호수에선 이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2018년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든 의문의 사진. 얼어있는 바이칼 호수 위로 마치 공중부양을 하듯 얇은 얼음 기둥을 의지한 채 뭐야? 위태롭게 떠있는 돌의 형상. 얼음이야? 떠 있어? 얼음이 됐고 그 위에 돌이 있어? 어머? 미스터리한 이 현상은 오직 겨울 바이칼 호수에서만 일어난다는데 이 희귀한 현상이 알려지면서 바이칼 제네의 존재에 대해 전 세계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바이칼 호수를 찾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바이칼 제네의 신비로움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머, 쟤 떠 있어. 바이칼 제네는 호수 곳곳에서 포착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수년간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 연구했지만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바이칼 제네 미스터리. 그 속에 담긴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자, 오늘의 두 번째 미스터리 바로 바이칼 호수의
비밀입니다. 바이칼 호수는요, 1996년에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자연유산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깊고 또 큰 만큼 미스터리한 현상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빈치 노트에서 파헤쳐볼 미스터리, 호수 위에 떠 있는 돌. 아, 네, 신기했어. 바로 바이칼 제네 비밀인데요. 이 바이칼 제네 비밀을 알아보기 전에 바이칼 호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 미스터리들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야, 바람이 저렇게 옮겨놨다고요? 그 바이칼 젠이 생기는 때가 겨울인데요. 겨울에 항상 호수의 얼음 위로 시속 100km 정도의 바람이 불고요. 그거를 초속으로 생각하면은 초속 30m 정도예요. 그러니까 1초에 30m라는 엄청난 속도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이 호수 바로 위에 얼음 위를 부는 바람이 이 돌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똑바로 진행하지 못하니까 돌의 아래 부분에서 이렇게 휘돌아 나가게 돼요, 바람이. 강한 바람이 돌 아래 부분에 부딪히면서 그 돌 아래에 있는 얼음들을 깎아내듯이 점점 이렇게 파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그 물리학에서는 승화라고 부르거든요. 승화. 보통은 많은 물질들이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중간에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변할 수 있어요.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드라이 아이스 보면 맞아. 하얀색 기임 같은 게 막 나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승화거든요. 그런데 얼음은 드라이 아이스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온도와 압력에서는 직접 바뀌지를 못해요. 태양열? 네. 태양열? 지금 저기는 냉동 창고였잖아요. 그렇지만 바이칼호는 자연에 노출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열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아무리 겨울이지만. 해가 뜨니까. 그렇죠. 그러면 태양열이 있다면 물은 대부분의 태양빛을 이제 반사를 시킨다든지 투과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반면에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돌은 대부분의 열을 흡수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체는 적외선으로 다시 그 열을 내뿜어요. 흔히 우리가 그 열을 복사열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겨울철에 그 난로에 틀어놓으면 거기에 열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게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복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돌에 의해서 열이 복사가 진행이 되면은 가장자리부터 녹아 나오게 되면은 가운데만 기둥이 남게 되고 낮 동안 이제 승화된 얼음이 밤 동안 거기에 붙어 있다가 태양열을 받으면 다시 녹겠죠. 그렇죠. 그 물들이 가장자리를 통해서 그 얼음으로 다시 떨어지겠죠. 가장자리는 녹아서 도너츠 모양이 생기는 거죠. 저는 비열이라는 말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비열. 해변에 가면 여름철에 해변에 가면 이제 바닷물이 있고 이제 모래밭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두 개가 사실상 같은 위치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바닷물이 시원합니까? 모래가 시원합니까? 바닷물이 시원해요. 바닷물이 시원해요. 모래는 뜨거워요, 보통. 네, 맞아요. 왜 갇힌 위치에 그렇게 있는데 바닷물은 왜 시원하고 모래는 왜 오히려 더 뜨겁냐? 이게 사실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무슨 차이로 설명하느냐? 네. 물질 자체의 성질이 물은 비열이 높아서 같은 열을 받았을 때 온도가 좀 덜 오르고 모래는 비열이 낮아서 같은 열을 받았을 때 온도가 더 잘 오른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일으키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기후 같은 걸 설명할 때도 뭐 바닷가는 겨울철 되면 바닷가 지방은 좀 따뜻한데 내륙 지방은 좀 더 많이 춥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땅의 비열이 바다보다 더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를 사실은 뭉쳐놓은 게 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볕을 받았을 때 돌이 더 빨리 달구어진다. 이 주변에 있는 물에 비해서. 그래서 돌이 어떤 달구어진 물체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얼음 자체도 조금씩 온도가 높아질 텐데 그 가운데 기둥은 어떻게 그거를 분명히 조금씩 녹고 있을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 돌을? 쉽게 설명을 하면은 저희가 빨래 같은 거 있잖아요. 가끔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입었는데 겉은 말라서 입었는데 속은 젖어 있어. 속은 길쭉쭉할 때가 있죠. 겨드랑이 이런 데. 겨드랑이 있는데 바깥에는 이미 열이 많이 전달이 돼 있는데
속까지는 다 전달이 되지 않은 것.